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5,000달러가 있었을 때 살만한 세계의 성장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들 중에도 반등을 한 성장주도 있고,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이런 아직 빅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바닥에서 사실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3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과 은행 위기는 소파이의 급속한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파이 관련한 소식이고요. 높은 평가로 인해 스노우플레이크가 다운되었을 수 있지만 데이터 클라우드에서의 리더십으로 인해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제스켈러의 지속적인 성장은 제로트러스트 주식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죠. 제스켈러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급락한 후 기술주는 마침내 2023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나 C 리미티드와 같은 주식은 12월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부 다른 기술주들은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후발주들은 결국 스스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5,000달러를 투자하고 매수하기에 너무 늦지 않길 바라는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희소식이겠고요. 이러한 늦게 이제 반등을 할 종목 중에는 소파이,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제스켈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핀테크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핀테크 비즈니스 측면도 포용하는 전통적인 은행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갈릴레오라는 디지털 뱅킹 제품군을 인수했고 나중에 테크니시스 인수를 하여 갈릴레오의 클라우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액 현금 거래로 윈덤 캐피탈 모기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SVB 파이낸셜과 같은 은행의 붕괴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시장 흐름에 좀 우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고객은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은 60%나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판매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 또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소파이는 손실을 2021년 4억 8,400만 달러에서 3억 2천만 달러로 줄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94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을 넘질 못하고 8불대에서 고꾸라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잠재력에 대해 소파이는 2021년 최고치에 비해서는 75% 하락을 했고 52주 최저치보다 주당 약 1.75달러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3.4의 PS 비율이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자 금융주 빠른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손실을 줄인다면 결국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게 기고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눈송이로 해석이 되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가장 큰 기술 회사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관심 그리고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위치에서 데이터를 저장, 보안 그리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주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쟁 제품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클라우드 공급자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동안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수 31% 증가했다고 하고요. 평균 장기 고객은 플랫폼에 대한 지출을 58%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2,480억 달러의 접근 가능한 시장을 추정하고 해당 잠재 고객 기반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2023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비용이 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약 7억 9,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파이와는 다르게 2021년에 6억 8천만 달러 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지난 여름 저점에서 32% 상승을 했지만 2020년 말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3분의 2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성장의 한계는 밸류에이션일 가능성이 높은데 스노플레이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 기능 그리고 상호 운용성은 잠재 고객,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훨씬 더 높아져 뜨거운 성장주에 대한 주가 회복 가능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Zscaler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개척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장치, 위치 및 회사 순위와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제품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라 약간의 더 공부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성장하는 수익 기반은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2023 회계연도의 첫 6개월 동안 매출 7억 4,300만 달러는 2022 회계연도 동기 대비 53% 증가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2022 회계연도 상반기에 1억 9,100만 달러보다 감소한 1억 2,600만 달러를 또 보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청구사 성장 둔화로 인해 매출 성장 속도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 매도세로 이어져 52주 최저치의 5% 이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 비율 11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매출의 14배 그리고 10배에 거래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경쟁 업체와 비교가 필요하겠죠. 적절한 보안 없이는 클라우드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결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앞둬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고객이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제스케일러의 복구를 촉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성장이 유망한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고 이 중에도 사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마다 어떤 산업이냐, 어떠한 회사냐, 어떠한 실적을 보여주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보유를 하고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째려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입니다.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